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0월 6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현식입니다. 어제 새벽엔 공기가 대단히 차갑더군요. 이 밤하늘에 모처럼 별들이 많이 떴습니다. 요즘 저는 가을 밤하늘 오리온 자리를 보는 게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도시 밤하늘이라서 별이 많이 뜨지는 않지만 오리온을 구성하는 삼트성을 찾기는 아주 쉬우니 말입니다. 그 별들은 하나하나가 태양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오리온은 여러 별들과 마찬가지로 공룡이 땅 위를 다니고 시조새가 날던 때의 모습이죠.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서로 간에도 이곳 지구와 그곳까지 거리처럼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대 철학의 큰 산맥이죠. 임마누엘 칸트의 묘비명은 아주 유명합니다. 생각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외경에 휩싸이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 그래서인지 거짓말을 아주 잘 할 것 같은 천문학자들인데도 그들은 사회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정직한 학자군에 듭니다. 말이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사회는 왜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이길까요? 사기로 기소된 자가 인구가 2배 반인 일본보다 5배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치판의 거짓말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론이 그녀가 한 거짓말이 27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추미애 장관이야 그렇다 칩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에서 한 말을 지금 읽어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치적 거짓말은 훨씬 더 치명적인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3일 개천절엔 광화문에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송전된 토픽 사진이었죠. 정부 여당은 방역을 위한 최후 보루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인산성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광화문으로 가는 길엔 거의 100m마다 검문이 벌어졌다고 하는군요. 이 정도면 경찰권 남용입니다. 당장 인근 명동백화점엔 사람들이 붐비고 과천 서울대 공원에는 자동차로 메워졌는데 광화문에만 병균이 창궐한 건가요?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도 참 우스운 판결을 했습니다. 차량 시위를 금지하다가 기껏 허용한 게 9대로 한정을 시킨 건데 창문을 열면 안 된다, 한 사람만 타야 한다는 이상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게 방역 때문입니까?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 사법부가 몸부림치는 것으로 제게는 보였습니다. 도대체 차량 시위가 방역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요? 박근혜 정부 때는 전국에 경운기 트랙터가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명박산성을 샀을 때도 광화문 가는 길에 무차별 검문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니 경찰이 동원한 버스는 300대라고 합니다. 그 버스로 만든 제인산성 총 길이는 무려 4km라고 하는군요. 또 광화문 가는 길에 만들어진 검문소는 90곳이고 투입한 경찰이 1만여 명으로 이른바 3중 검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차벽이나 검문이 과잉 금지 원칙을 벗어난 위헌적 행위라면 이건 직권남용이다, 예산 탕진이 됩니다. 방역을 하려면 하루 평균 2만 명이 몰렸다는 서울대 공원과 인파로 북적된 명동백화점에 검문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경험한 계엄령 때도 이처럼 요란하게 검문을 하진 않았습니다. 2015년 4월 세월호 1주기 때 광화문에 만들어진 차벽을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반헌법적인 경찰 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고 외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그때 한 말이 거짓말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방역 때문에 차벽을 세웠다는 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은 이 정부의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강경화 외교장관이 차지했습니다. 국민은 여행 자제, 장관 남편은 요트 사는 미국행. 외교부가 전 세계적으로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린 가운데 강경화 장관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출국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그 아래 작은 제목에서 보듯이 내 편 따라 방역도 차별한다는 거죠. 추석 때 이동을 자제하라고 며칠이나 방송을 해대고 공원묘지 성묘도 막았습니다. 다들 신혼여행을 포기했습니다. 저 역시 제 부친 묘소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봉하마을 노무현 성묘를 다녀왔더군요. 그 이 대표도 강 장관 남편의 미국행을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권력자 위정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입니다. 도대체 특별여행주의보는 무슨 배짱으로 내린 겁니까? 강 장관은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외교부 실국장급 간부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격리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송구하다도 아닌 송구스럽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격리를 생각하면 송구하지는 않은데 결국 모양새가 송구한 것 같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송구하지는 않다는 말을 정말 어렵게 한 셈이 됐습니다. 그게 속마음이겠죠. 그러니 기자들이 남편에게 귀국을 요청할 생각이냐고 묻자 이런 답변이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서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본인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설명을 하려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뒷부분은 변명이죠. 출국 전에 이일빈 교수는 블로그에 미국에서 요트를 구입해 카리브해까지 항해할 계획이라고 적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켄트 51이라는 세일링 요트를 인수한 뒤에 미국 동부 해안과 카리브해를 여행하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 교수의 출국이 알려지자 여기저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에서 나온 말이 퍽 재밌더군요. 외교장관은 가족에만 특별 해외여행 허가를 내린다. 하긴 국민들에겐 추석 때 고향도 가지 말라. 그리고 마음만 전해라. 성묘도 하지 말라고 하고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게 특별주의보를 내려놓았는데 외교장관 남편이 떡하니 요트를 사러 간다면서 미국으로 떠났으니 그걸 보는 국민들 속은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이 사건은 KBS가 최초로 보도를 했는데 설마 KBS가 가수 나훈아의 말처럼 벌써부터 거듭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지난 3일 공항에서 출국하는 이 교수에게 여행 목적을 물었다고 합니다. 자유여행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하는군요. 감염병이 걱정되어 마스크도 많이 가지고 간다고도 했습니다. 이 교수가 인수하려 하는 요트는 15m짜리인데 중고 가격은 최소 2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솔직히 요트 여행은 남자의 로망이죠. 그가 공직자의 남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자신의 버킷리스트였을 요트 여행을 실천하는 이 교수를 무진 부러워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가 기자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그것을 양보해야 하는가. 공직자의 가족이 가져야 할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자, 이번엔 국방부의 거짓말입니다. 때로 침묵도 거짓말이 될 수 있으니 지금 국방부의 어정쩡한 침묵이 딱 그렇습니다. 게다가 월북설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이 국방부의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불태워졌다는 군의 발표는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통전부에 통지문이라는 게 오고 나서 군은 불태웠다는 시신을 찾겠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니 월북설을 더더욱 믿지 못하게 된 것이죠.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군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이 획득한 첩보는 762로 하라는 북한군 상부의 지시인데 이는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는 지시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첩보 내용 중에 사살이란 언급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감청 내용 중에 762로 하라는 표현이 있다면 사살이란 말이 없다는 국방부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762mm는 북한군이 쓰고 있는 구소련제 경기관총이죠. 그런데 청와대와 군은 왜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걸까요? 왜 민주당은 북한이 거부할 게 명백한데도 남북 공동조사를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처음 발표한 대로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 이씨의 시신을 불태운 게 맞다면 왜 군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 불탄 시신을 찾고 있는 걸까요?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말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살 당시 정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30일 서면 브리핑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 총격을 했을 정황,
태운 정황 등이 보였을 뿐이다. 이 역시 단편적인 여러 첩보를 종합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재구성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 입장을 먼저 알아보고 발표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보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추석 연휴 기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피켓을 들고 열심히 1인 시위를 했더군요. 어떻든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정황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자진월북한 우리 공무원을 사살했다. 아마 이 말에 가장 흥분할 사람은 김정은일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귀순한 남한 공무원을 잔인하게 사살한 꼴이 됐으니 말입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월북을 부정하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어쨌든 우리 군은 지금 거짓말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그것만 문제될 뿐이죠. 어쨌든 청와대가 이런 거짓말 논란까지 벌이면서 김정은이 사과했다고 계속 우기는 것도 거짓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껏 미안하다고 전하라는 하부기관의 통지문을 두고 무슨 임금님이 내린 교지를 받들 듯 하는 건 남북대화를 갈구하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자신이 가진 편은 김정은에게 모조리 까서 다 보여주는 이상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남북대화가 제대로 될 까닭이 없죠. 특히 이번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은 종전선언이라는 청와대가 별 약발도 먹히지 않을 일에 올인하면서 진실 게임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확진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 정부가 물밑에서 전력을 다해 밀어붙이고 있던 10월 서프라이즈,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김여정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와 미국 대화 쇼를 벌이기로 했다던가요. 이 작품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나는 그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진정한 민족 반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7일에서 8일 서울로 오기로 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남은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거죠.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이 4일에서 6일 도쿄에 와서 쿼드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서울에 그는 오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 수준입니다. 이러고 보니 우리 정부가 중국 눈치 보느라 쿼드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쿼드는 트럼프가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태평양 인도 전략으로 추진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짓말로 유지되는 정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거짓이 탄로나는 순간 민심이 돌아서기 때문이죠. 별들은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지구가 존재할 때까지 인간의 머리 위에 하늘 높이 떠 있습니다. 그 별들을 경외의 눈으로 쳐다보는 지도자가 지금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심 없는 정직한 통치자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